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의 3월 의사록에 따르면 페드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페드의 보유 자산 중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데 대체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도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 흐름 자체가 긴축으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원래라면 이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했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5bp 인상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5월달 이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50, 50, 50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이제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트리 가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 해가 계속되고 연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했고요. 곧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보유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록이랑 이 발언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현재 시장은 이 상황을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WTI는 96.23달러, 마이너스 5.6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강세, 금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전 여는 총재가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혀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로 해야 될 만큼 현재 전 세계 인플레, 미국의 인플레는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로 이걸 제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이 자산의 비율을 보면 주식도 상당히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연임 못했던 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쉽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요?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을 뛰어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뭐 다른 부분에서의 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산의 증식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연입에 실패했단 말이죠. 한데 바이든은 아예 떨구고 나서도 연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만큼 인플레가 커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었다. 이 경기 둔화 신호는 맞는 것 같은데 침체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방향 모두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상승 압력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했고 가격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대놓고 뭐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EU 러시아산 석탄 금수를 발표할 듯 백악관도 추가 제재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생각 이외로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처음 얘기했던 손실을 입혀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러시아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이 후속 뉴스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미크론에도 2월달 카드 지출액이 늘었다.
위드 코로나 효과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반 서민들 카드 사용량도 늘었겠지만 카드 사용량이 많이 있는 원래 비중이 큰 이쪽을 살펴보면 당연히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해외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이제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슈퍼카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행 쪽이나 사치제 이쪽의 매출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카드 매출 자체가 늘어났으면 얘들의 매출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감안하면서 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KG그룹 쌍용차 인수전을 뛰어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아무래도 현금도 꽤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기업인데 부동산 쪽의 가치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죽하면 부동산 때문에 쌍용차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뉴스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동량 세계 6위 판토스, LX그룹의 캐시카우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물동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세계 6등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당연히 요즘에 물동량이 조금 주춤한 것 때문에 운임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 상하이 쪽의 봉쇄가 풀리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부분이랑 엮여갖고 또 올라갈 수 있겠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인도 펀드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합니다. 인도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한번 쭉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민의 70% 원격 의료를 이용했거나 할 뜻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들 쪽에서 찬성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쪽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막 시작이니까 블루오션 제대로 커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피라미드잖아요. 고령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은 매년 몇십 프로씩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이쪽이 조금 포커스가 더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이 시작 전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장 정리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먼저 조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다 혹은 뭐 공부할 내용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해본 내용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본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또 빠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징그럽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뉴스 보면은 오늘 왜 빠졌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뉴스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반등하는 그림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HMM, 대우조선 모두 새 수상 체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워낙 이 작년부터 돈 잘 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 수장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매각 준비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변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중요시 해가지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MM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중국 상하이 봉쇄를 연장한다. 연장을 한대요, 연장을. 세상에. 지금 상하이가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들 역시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잖아요. 다 스톱됐겠죠.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이 멈출 수밖에 없고 이 물건을 나르는 배들 역시도 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나르는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이 중국 쪽의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악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면은 쭉 우하향을 하고 있고 중국 컨테이너 인덱스 역시도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홀 로빈스 인덱스를 보면은 우상향은 아니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중국만 문제가 좀 크다. 그러니까 중국 풀리면 이 홀 로빈슨 인덱스처럼 다시금 높은 위치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이 매년 내는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데 봉쇄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실적이 안 나왔네. 근데 반도체 재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다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하게 야근을 해서라도 최대한 손실을 메꿔나가려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제품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 배는 한정적인데 어떻게든 날라야 돼. 운임지수 폭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다만 이번에는 이 하락의 폭이 봉쇄가 연장이 계속되면서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HMM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봉쇄 해제 얘기 나오면 반등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HM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본다면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았을 때 지금 외국인이 오늘 5% 빠졌는데 슬금슬금 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소리냐? 현재 이 가격대는 이들이 봤을 때 싼 가격이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간단하죠. 외국인 며칠 연속으로 매수를 좀 해준다? 그럼 거기부터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추가매수 생각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좀 참고해 보셔도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보면 일단은 이 481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하거든요. 이유는 주봉의 저항도 다시 주봉의 지지도 뚫었고 월봉의 지지도 이제 막 이탈을 했습니다. 연봉의 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있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안 빠지는 게 베스트죠.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땐 역회된 숄더가 나오거든요. 근데 빠진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이걸 1순위로 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쌍바닥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했을 때 지지 라인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저항은 역시나 최근에 만들어진 이 라인 60과 120 부분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은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땐 11선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21선 자리 잡는 것까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가 여기선 11선 돌파하고 21선 돌파까지 갔지만 여기선 11선 돌파하고 21선을 못 뚫은 모습이 몇 번씩 보여주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보고 2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딱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그러다가 61선까지 돌파하면 못해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요거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쭉쭉 전략 대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조금 더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상하이 봉쇄 풀리면 그리고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이 떨어짐에 버틸 수 있는 약간의 인내심과 그리고 다시금 돌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독을 또 안 눌러주시면 섭섭합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ISC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올라갔던 종목들도 떨어지는 시장이라 그냥 올라갔던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사이맥스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넘으면 안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냥 한 달 내에 막 올라가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같이 공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토요일마다 올리는 다음 주 의심 섹터, 이거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역시도 막 PI 첨단 소재 같은 거 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맞췄다. 그럼 거의 지금 2달 반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를 멤버십 쪽으로 4월 중순이나 말에 옮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2달 반 연속으로 계속해서 맞히다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잘했나? 감탄이 들기는 한데, 그만큼 이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아, 멤버십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이니까, 아,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쪽 먼저 오셔서 한번 대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